이재명이 사라지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체가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민주당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은 달 항아리 보면서 불멍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이런 날 책 추천이나 하고 있고, 이재명이 검찰 소환 조사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감자를 파묻는 사진을 올리고, 심각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카바쳐줄 수가 있습니까?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이 민주주의가 백척 간도의 상황인데 어디라고 SNS 올리고 있어요. 아예 하지 말든가 조용히 찌그러져서 사라져버리든가, 민주 시민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오히려 이재명을 돕는 건데, 무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가 또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수백 페이지의 책인데 제가 책을 매우 좋아해서 책을 굉장히 빨리 읽고 그런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책을 읽고 나서 덮으면 여운이란 게 어떤 책이건 남거든요. 울림이 없는 거예요. 울림. 이 문장도 연설 같은 거는 밑에 작가들이 대본을 써주니까 감정이 실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뜨거운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책을 추천하는 건지 책을 읽고 감동했다는 거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SNS 날릴 때도 아니고, 운명이란 책을 읽고도 울림이 하나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지자랑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 못한 거 변명이나 해대고, 연설을 안 해요. 대본 없는 연설 한 적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강연 같은 것도 안 다니죠. 노무현과 이재명처럼 한두 시간 대본 없이 자기의 생각을 뜨겁게 얘기하는 강연 같은 거 못합니다. 글에 감정이 없어요. 뜨거운 울림도 없고. 문재인 정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불행한 국가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지나고 나서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5년간 삶이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좀 행복해질 줄 알았죠. 적폐청산되고 언론개혁, 검찰개혁도 되고 이재명만큼 시원시원하게 해줄 걸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불행해졌어요. 삶의 질이 OECD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수십 년간 쌓여온 거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힘을 실어줬으면은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옥이 된 것 같아요. 사회는 더욱더 갈기갈기 분열이 돼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분열된 사회만 만들었고, 2020년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순위 세계 최저입니다. 0.81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돈을 무진장 썼어요. 저출산 예산을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게 문재인 정권이지만 어디다 썼냐? 더 출산율이 하락했어요. 돈 좀 퍼준다고 아이를 더 낳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살기 좋은 나라 만들고 공정 원칙 살아있고 그러면은 서민들 알아서 출산 더 합니다. 취업 잘 되고 일자리 안정적이고 주택 구입도 안정적이고 이러면은 알아서 출산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업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 2017년에 27조를 썼어요. 35만 명이었는데 신생아의 숫자가 2018년 30조 돈을 쏟아붓는데도 32만 명, 오히려 3만 명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적폐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5년간 어떻게 출산율을 올리냐 이렇겠지만 떨어지진 않아야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현상 유지라도 좀 했어야죠. 저출산 탈출에 쏟아부은 예산이 문재인 정권 때 108조, 2020년까지 108조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백수십조를 쓴 거예요. 백수십조를 썼는데 출산율이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가의 구조, 사회 구조 자체 바꿔버리면 짜잘하게 출산 대책이라고 여기저기 쓸데없는 돈 쓰는 거 말고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면 알아서 출산율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 가격 잘 안정시키고 일자리 잘 만들고 원칙 공정 살아있고 특혜가 없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만 일하면 집 사고 돈 벌고 만족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었어요. 백수십조를 문재인 정권 때 저출산 예산에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어디다 썼을까요? 그죠? 나라가 불행해졌어요. 문재인 정권 5년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이념 대립, 좌파 우파 나눠서 투쟁하고 MZ세대 나눠서 세대별로 싸우고 페미니스트 등용해가지고 성별로 싸우고 틀딱들이다 2030 MZ세대다 별의별 걸로 사람들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애청자분들이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주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의 제일 큰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의 제일 큰 단점은 또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반대로 해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공주님을 깜빵에 쳐넣은 게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지지자들은 정신병자 맞죠?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 조국 죽이기, 추미애 죽이기, 개혁파들 다 죽여버리고 조져버렸던 문재인을 성군이라고 찬양을 해요. 이재명은 그걸 말을 못해요. 얘기하면은 문재인 지지자들 미친 짓들 하니까.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건데 저 같은 유튜버들이 까줘야죠. 성군이라고 찬양을 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문재인도 지지한대요. 말이 되냐고요. 임기 5년 내내 이재명 죽이기를 한 게 문재인 정권인데 똑같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좌파나 우파나. 미쳐가는 세상입니다.